그럼 내 부모님만 중요하고 내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줄 몰랐네. 내가 이기적이라고?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을 내 가족 결혼식에 쓰자고 하는 게 정당한 거야? 내가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과 상처 속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찾고 진정한 행복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삶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본 적이 있나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인 지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제 결혼식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에 관한 건데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해요. 저희 결혼식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어요. 아침 11시에 시작된 결혼식장은 이미 햇살로 가득 찼고 창문 너머로는 겨울이 끝나가는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웨딩홀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하얀 꽃들과 나무 장식들로 꾸며진 소박한 분위기가 딱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었어요. 손님도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위주로 초대해서 정말 아늑했죠. 동현 씨와 저는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지만 부모님들 간의 첫 만남에서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전형적인 보수적인 성격이신 반면 동현 씨 부모님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거든요.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약간의 문화 충돌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다행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결혼식 날 아침, 저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감이었을까요? 신부 대기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그때 문득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진짜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의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때 문을 열고 동현 씨가 들어왔어요. 예식 전에 잠깐 얼굴을 보려고 온 거였죠.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긴장하지 마. 오늘은 우리 둘 다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지은아, 내가 평생 너만 행복하게 해줄게. 오늘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즐기자. 사실 동현 씨는 제가 만나본 남자들 중 가장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약 1년 전 친구들끼리 만난 모임이었어요. 그때는 연애에 관심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동현 씨는 달랐어요. 그는 굳이 화려한 말로 저를 매료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제가 말하는 작은 일들까지도 기억해주는 세심함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차를 사들고 오거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했을 때 위로해주는 그 태도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그는 제게 말했어요. 지은아,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이미 알잖아.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하객들은 축하해 주었고 저희 부모님도 만족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저희 둘만의 순간은 더 특별했어요. 식이 끝나고 패백을 준비하던 중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동현 씨가 말했어요. 지은아,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야.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저희는 제주도로 3박 4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 동안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름다운 풍경, 따뜻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면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죠.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희는 남동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32평 크기의 이 집은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곳인데요. 크진 않았지만 저희 두 사람에겐 충분했어요. 거실 창문을 열면 바로 공원이 보이고 근처에 시장과 카페가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했죠. 저는 이 집에서의 삶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새 가구를 고르고 커튼을 고르면서 이제 진짜 내 집에서 살게 되는구나라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어요. 이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도 넣으면 어떨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부모님이 지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했죠. 동현아, 그건 나중에 우리 둘이 함께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게 되면 그때 하자. 지금은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집이니까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 도면 씨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어요.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말도 맞아. 그냥 생각만 해본 거야.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괜히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반응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후로도 작은 갈등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예를 들어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죠. 저는 평소에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현 씨는 내가 회사 일이 많으니까 집에서는 내가 조금 더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제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주말이 되면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많았어요. 저는 주말이면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동현 씨는 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곤 했죠. 주말에 같이 영화라도 볼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 오늘은 친구들 만나는 날이야. 다음에 꼭 같이 하자. 그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저는 조금씩 지쳐갔어요.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동현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짜증 섞인 말투로 대했을 때도 있었고 작은 문제로 싸운 적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모든 게 단순히 결혼 초기의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고 그 씨앗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실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있었기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결국 제 개인 저축에 손을 대야 했어요. 그 시점에서 도면 씨는 변함없이 매달 생활비를 공동 계좌에 넣었어요. 사실 그가 계속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점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불편했어요. 그 불편함은 점차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 무렵 제 사촌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가족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 성의를 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혼 축의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 계좌에는 이미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결국 동현 씨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동현아, 사촌 결혼식인데 축의금 조금만 공동 계좌에서 써도 될까?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지은아, 그 돈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려고 모은 거잖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결혼 전까지는 이런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저는 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고 그런 걸로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결국 축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계좌에서 돈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동현 씨가 느닷없이 제게 말했어요. 지은아, 앞으로는 이런 거 쓸 때 서로 명확히 하자. 이번에 쓴 돈은 빌린 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넣어주면 좋겠어. 그가 요구한 건 간단했어요. 그냥 차용증처럼 적어두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상처 줬는지 그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돈보다도 그의 태도에 더 실망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 순간 저는 마치 그의 동료나 룸메이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어야 하는 걸까? 갈등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생활비를 줄이는 문제, 집안의 작은 지출 하나까지도 일일이 따져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화분 몇 개를 샀는데 동현 씨는 그걸 보고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였어? 그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조금씩 지쳐갔어요. 결혼 전에는 돈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숫자와 계산 뒤에 가려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저는 동현 씨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말투나 표정의 변화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우리 관계의 틈을 만들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현 씨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차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툭 던지듯 말했어요. 내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너 진짜 운 좋은 거 알아?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후로도 그는 가끔 부모님의 도움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의 말 속에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도움 못 줬을 텐데 너 진짜 축복받았네. 이런 말들이 쌓일수록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고맙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제가 부모님 덕에 모든 걸 쉽게 얻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갈등이 폭발했던 건 동현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말을 꺼냈을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지은아, 이번에 우리 여동생 결혼 준비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야.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했어요. 동현아, 그건 안 돼.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거야. 내 가족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집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러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에 말했어요. 그럼 내 부모님만 중요하고 내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줄 몰랐네. 그 순간 저는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을 내 가족 결혼식에 쓰자고 하는 게 정당한 거야? 내가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날 저희는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어요.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죠. 결국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그 싸움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겼어요. 그는 점점 더 말을 아꼈고 저는 그와의 대화에서 피곤함을 느꼈어요.
우리 둘 다 변명을 찾거나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서로의 잘못만 지적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 관계가 어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과 존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날 큰 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은 서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를 지나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외롭고 고립감을 느낄까?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동현 씨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저희는 거실에서 처음으로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리고 밖은 흐릿한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동현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행복이 아닌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것 같아. 난 이 관계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조차 모르겠어. 그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그래서 너 지금 이혼하자고 말하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둘 다 불행해지는 길이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하지만 제가 준비한 말을 듣고 나서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동현아, 우리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잖아.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이 집도 내 이름은 없고 모든 건 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야. 그 말에 그는 잠시 멍해졌어요. 그리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그 후 며칠간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가 집을 떠난 날은 이상하게도 맑은 날이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고 그는 마지막으로 가방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내 말대로 이게 우리 둘에게 더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 너는 너무 냉정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서 그를 조용히 배웅했죠. 문이 닫히고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에 들어갔어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점점 제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결혼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건 행복이 아닌 굴레일 뿐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동현 씨가 집을 떠난 후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거실에는 그의 물건이 없었고 침대 한쪽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공허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 저를 반기고 저녁을 혼자 먹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바쁘게 지내려고 했어요. 일을 끝내고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근처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저녁 산책을 하곤 했어요. 이혼 후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송도에 위치한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환경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업무 분위기도 자유로워서 이전 회사에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주말에는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끼면서 재미를 붙였어요. 그리고 요가를 하며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었죠. 이건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이 요가 매트 위에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제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또한 요리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그동안 요리는 동현 씨와 함께 하거나 혼자 간단히 해 먹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즐거움도 생겼어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저의 인간관계도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현 씨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그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덕분에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그와 마주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거려.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의 실수가 팀에 영향을 미치고 말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은 씨,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도울 테니까 너무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지금의 제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동현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고립감 대신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성장했다고 믿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제 삶의 작은 기쁨들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요가 매트 위에서, 요리 수업에서, 그리고 동료들과의 점심시간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는 제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였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 조금 출출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죠. 저녁 8시쯤이었는데 인천의 겨울밤은 어둡고 조금 쌀쌀했어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랑 따뜻한 캔커피를 사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어요.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도둑은 이미 골목 쪽으로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편 도로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도둑을 쫓아갔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몇 분도 안 돼서 그 남자가 제 가방을 들고 돌아왔어요. 숨을 고르며 저에게 다가와 가방을 건네주는데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가방 안에 뭐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손을 떨며 가방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은 그대로였어요. 그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다음엔 밤에 이런 길에서 가방 꼭 조심하세요. 요즘 인천은 밤에 안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걱정스러운 표정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했지만 그는 살짝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게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가려던 그는 문득 생각난 듯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 이름은 스모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전 사이버 보안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가끔 이런 일에도 신경 쓰곤 하거든요. 그의 명함을 받아들고 저는 짧게 제 이름을 소개했어요. 저는 지은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흔들며 길 건너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방 안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그날의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나 영화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스모라는 이름과 그의 차분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그를 고마운 사람, 뜻밖의 인연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가 제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편의점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바쁜 회사 생활과 저녁마다의 요가 수업,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면서 스모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운명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회사에서 기술 관련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어요.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제 회사에서 담당하는 큰 행사 중 하나였고 저는 진행을 돕는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죠. 행사 당일 저는 초청 연사들의 이름을 확인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리스트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강승호. 순간 제 머릿속에 편의점 앞에서 가방을 되찾아준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설마 같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세미나가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자 그 사람은 정말로 스모였어요. 검은 정장의 차분한 태도로 발표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발표를 듣는 내내 마음이 묘하게 떨렸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주최 측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쉬는 시간에 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지은 씨 맞죠? 여기서 뵙게 될 줄 몰랐네요. 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스모 씨 맞으시죠?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이번에는 가방 안 뺏기셨죠? 그 한마디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이번 행사에 초대된 연사 중 한 명이었고 저는 회사의 행사 스태프로 참여하게 된 거였죠. 세미나 후 그는 간단한 커피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는 정말 다정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저 옆에서 응원할 뿐이에요. 그의 말투는 항상 차분했고 저를 판단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 점이 정말 감사했어요. 동현 씨와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느꼈던 무거움과는 전혀 달랐죠. 스모 씨는 제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었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가끔씩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스모 씨는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한번 제 삶과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스모와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는 저를 위해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먼저 다가설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스모 씨는 왜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어요? 저라면 답답해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재촉했을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른 속도가 있는 거니까요. 지은 씨가 그 속도로 걸어가야 한다면 저는 그걸 존중할 뿐이에요. 그의 대답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번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거였어요. 스모는 단순히 저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제게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는 길을 보여준 고마운 존재였어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저는 천천히 저만의 속도로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택배기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동현 씨였어요. 너무 놀라서 순간 말을 잊었죠. 그는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익숙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지은아,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후회와 긴장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저 굳은 채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틀렸어.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동현 씨와의 시간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준 상처와 아픔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은아, 나 진짜 많이 변했어. 너 없이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동현, 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관계가 그렇게 끝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알기나 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아.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러 온 거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게. 제발 날 믿어줘. 그의 말은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진심이 항상 충분한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믿음과 사랑은 말로만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요. 저는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엉켰어요. 스모와 함께 느꼈던 평온함, 그리고 동현 씨와 함께 했던 과거의 행복과 고통이 교차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했어요. 동현 씨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가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의 사과는 분명 진심처럼 들렸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 진심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떠올랐어요. 스모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는데 이 선택이 그를 어떻게 흔들게 될까? 동현 씨와 스모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동현 씨는 과거의 사랑이었고 스모 씨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동현 씨는 다시 연락을 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진심을 전하려 했고 제가 그를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지금 당장은 내가 변했는지 알 수 없어. 나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앞으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일로 저는 스모 씨와도 거리를 조금 두게 되었어요. 아직 그에게 동현 씨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곧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죠. 제 삶에 다시 들어온 동현 씨, 그리고 그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봐주는 스모 씨,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현 씨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후 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봤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과거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걸까? 아니면 지금의 평온을 지키는 걸까? 스모 씨에게는 이 상황을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배려하며 천천히 다가와 주고 있었고 제가 다시 무언가를 강요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저는 동현 씨와 스모 씨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점점 더 명확히 느껴졌어요. 동현 씨는 과거 저의 사랑이었어요.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의 사과와 후회가 진심이라는 걸 믿고 싶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반면 스모 씨는 그런 강렬한 감정보다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존재였어요. 그는 항상 제 감정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스스로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게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스모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동현 씨가 정말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스모 씨와 함께 있을 때의 안정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결국 저는 동현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제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장소는 인천의 한 카페로 정했어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분위기라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합했어요. 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동현아, 내 진심은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나한테 다시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기도 해.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난 진심으로 변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엔 진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쪽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미 결심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현아, 내가 변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내가 받았던 상처는 너무 컸어. 그 기억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정말 후회하는 부분이야. 하지만 내가 그걸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미 내 자리를 찾았어. 나를 존중해주고 나 자신으로 살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행복인 것 같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 끝에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겠지?
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동현 씨와 완전히 이별했어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쓸쓸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준 그의 태도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제는 스모 씨와의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그는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정말로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요. 동현 씨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어딘가에 얽매여 있던 것 같은 감정이 풀리면서 비로소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스모 씨와의 관계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어느 날 우리는 인천의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카페 안은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스모 씨, 그날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뭐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때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 보였어. 그리고 뭔가 모르게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뭘 바랐던 건 아니고 그냥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제가 그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죠. 스모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특별했어요. 우리는 화려하거나 거창한 데이트를 즐기기보다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데 더 의미를 두었어요. 어느 날은 집 근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그는 예상외로 요리에 능숙했고 저보다 더 꼼꼼하게 재료를 다듬고 준비했죠. 지은 씨, 이 정도면 됐어? 네, 잘하네요. 요리는 자주 해요. 혼자 살다 보면 하게 돼요. 그런데 같이 하면 더 재미있네요. 그렇게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웃음으로 가득 찬 대화를 나눴어요. 그의 차분함과 세심함은 제가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요. 지은 씨, 행복이 뭘까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줄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요. 지은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의 말은 부담이 없었고 그저 함께 있음을 감사하게 느끼게 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아요. 대신 지금의 저를 더 사랑하고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스모 씨와의 관계는 단순히 새로운 연애가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날은 혼자 조용히 산책하며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과거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그 가르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고 저는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 길 위에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려고 해요. 이제야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행복이란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랑과 상처, 그리고 새로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순간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고,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어요. 동현 씨와 함께 했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걸 남겨줬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사랑의 깊이도 배웠고,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동현 씨는 후회와 사과를 진심으로 전했지만 제가 배운 교훈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말이나 후회가 아니라 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어요. 스모 씨와의 관계는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는 제가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스모 씨와 산책을 하며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서울숲 공원에서 가을의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스모 씨, 가끔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행복한 선택을 했는지도요.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때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윤 씨,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행복을 찾으세요. 그 말은 마치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돼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해 걸어가는 중이니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